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일과 에너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어떤 그 일과 에너지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다 이제 마무리한 거고요. 오늘은 그걸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문제풀이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 그리고 이제 뭐 일과 에너지, 운동량, 충격량 이런 거 배웠잖아요. 요걸 이제 선생님이 한 번에 다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합력이 주어지고요. 그렇죠? 합력이 주어졌을 때 어떤 물체, 그러니까 질량 있는 물체에 합력이 주어지면 그때 가속도가 발생되더라 라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항을 얻어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었느냐. 기본적으로 그러한 합력이 주어졌을 때, 그렇죠? 우리가 이 합력이 주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죠. 시간적인 효과가 들어가야 되겠죠. 힘을 주는데 과연 그 얼마만큼의 힘을 줄 거냐. 합력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그런 걸 적용을 하게 되다 보면, 자, 여기 우리가 이제 델타 T로 나타내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충격량이 되고 그 충격량은 결국에는 어떤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를 주게 되겠더라. 어떤 물체에다가 그 힘을 가해서, 그죠? 합력을 가해서 그 다음에 얼마만큼 지속을 시켜주면 그 물체의 운동 정도가 변한다는 거죠. 즉 이걸 우리가 달리 쓰면 뭐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이제 속도가 변하게 되는, 그렇죠?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시간적인 어떤 효과가 아닌 그래 거리적인 거, 그러니까 얼마만큼 얘를 밀어줄 거냐, 거리를 얼마만큼 어떤 합력을 줘서 얼마만큼 얘를 밀고 갈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잡았었죠? 그것이 바로 일의 개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합력에다가 얼마만큼 거리를 뭐 밀어줬다던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그 물체는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부여했다 그랬죠? 에너지를 부여했다 그러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발생했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또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 이제 변화가 생겼으면 이제 앞에다가 델타를 표시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말씀드린 뭐냐면 얘네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다양하게 나타냈지만 결국에는 어떤 요소에 의해서 이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힘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 물체에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뭐 질량이 주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시간적인 어떤 효과나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를 충격량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뭘 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질량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속도라는 걸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합력으로 어떤 이동 거리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일을 했다면 운동 에너지 변화. 그럼 여기 운동 에너지도 결국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렇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V의 제곱이라는 속도라는 게 주어졌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를 왜 구하죠? 이제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렇죠? 아주 세밀하고,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또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게 주민주머옷을 잘해야 돼요. 결국엔 또 멀리 봐서 결국엔 그게 뭐냐 이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이 속도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렇죠? 물론 이 가속도를 구해서 여기서 만약에 시간을 알게 되면 당연히 A하고 T에 대한 관계로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결국엔 속도를 구한다는 건 무슨 얘기다? 물체의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원의 핵심은 뭐였냐면 물체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어느 정도 운동하느냐를 우리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물체 운동 정도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건 뭐였습니까? 그렇죠. 속도였죠. 물체에 어느 정도 운동하는 거에 빠르기, 쉽게 말하면 운동 강도, 세기 이런 거였잖아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 건데 결국에는 다 뭐 똑같은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로 봐도 결국엔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였잖아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속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면 변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증가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란 건 어떻게 됐다? 일정했었죠. 그렇죠? 일정하게 어떤 가속도의 값을 가지고 있으면 속도는 증가하고 변이는 더 증가했다. 그래서 요게 기준이에요. 요게 기준. 쉽게 말해서 요게 기준으로 본다면 요걸로 이렇게 가면 시간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 그렇죠? 어떤 보면 이 속도의 변화를, 그렇죠? 시간적으로 우리가 나눠주게 되면 결국에는 이 속도 변화, 이 변화의
요 변화의 세기를 보게 되는 게 그것이 가속도. 얼마만큼, 그 시간당 얼마만큼의 속도 변화가 생겼느냐. 그게 가속도잖아요. 얼마만큼 속도가 더해졌느냐. 되겠죠? 되겠죠? 그 다음 여기다가 뭐, 이제 곱하기 t를 해주는 거예요. 이 속도에다가. 이건 뭐다? 곱하기 t는 뭐라 그랬죠? 누적의 개념이라고 했죠. 이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만큼 누적을 시켜주면 결국엔 뭐 변이가 나오느냐, 얼마만큼 이동거리가 발생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A 나오죠, T 나오죠, 그럼 V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그쵸? 여기다가 이동거리, 변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요거 운동에너지 나오면서 이 계속 똑같은 얘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태만 달리해서 나온 겁니다.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내신 실력 문제 우선 45쪽에 있는 5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5번 문제, 이게 아마 2014년도 수능 문제일 거예요. 그죠? 맞아요. 2014년도 수능 문제. 이거 정답률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는데 우선 별표 요 문제 한 3개 정도 해보고요. 요 문제는 선생님이 아까 봤던 3가지 방법으로 모두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3가지 방법을 우선 보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연습을 충분히 해보고요. 물론 이 3가지 방법을 모두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시간이 주어졌느냐 아니면 뭐 이동 거리가 주어졌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방법을 달리하는 건데 이 문제는 3가지 방법으로 선생님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우선 선생님 문제 읽으면서 몇 가지 체크를 해둘게요. 이 물리에서 이제 또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주어지거든요. 초기 조건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초기 조건으로 뭐 결과를 구하던가 아니면 결과가 주어지고 그렇다면 뭐 초기 조건이라던가 뭐 중간 조건을 구하던가 이런 식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같이 지면에 정지해 있던, 자, 정지에다 체크하고요. 초기 조건입니다. 얘는 지금 운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자,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F와 중력이 함께 작용하여. 자, 여기 보면 요거 뭐 많이 타본 뭐 놀이기구 같은 거죠. F라는 것이 주어졌고요. 중력이라는 건 당연히 밑으로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작용이 돼가지고 P점을 지날 때까지 가속됐다. 그러니까 P점까지 F가 작용이 됐다가요. 그 다음에 P점을 지난 순간부터는 중력만 작용하여 최고점 Q에 도달했다. 자, 최고점에다 체크. 최고점의 개념은 뭐예요? 얘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건 여기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뭐다? 속력이 0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체크해 두세요. 최고점이라는 개념은 이 지점에서 속력이 0.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여기도 0, 여기도 0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속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요 양 끝에 부분에서는 속력이 0이었다. 이거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PQ점의 높이는 각각 H고 전체가 3H라는 얘기가 되겠고 지면에서 Q점까지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은 3초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 3초네요. 그러면 시간도 주어졌네요. 모든 정보가 다 주어진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Q점에서 놀이기구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F가 한 1의 양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F의 크기는 놀이기구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의 3배다. 이거 구하는 게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P점에서 Q점에 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감소한다. 이제 요거 문제인데 우선은 요거 F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기 힘들면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창의력, 그렇죠? 이런 건데 별거 아닌 건데도 주어진 문제를 물론 주어진 문제에 맞게 풀어야 되지만 이걸 여러분의 기호에 맞게 좀 이렇게 가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보기 불편하다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지난 시간에 엘리베이터 문제도 선생님이 눕혀서 버스 문제로 바꿔놨죠. 물론 이게 이제 익숙하게 잘 되면 그대로 이제 해도 되지만 이것도 눕혀볼게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걸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이 물체는 계속 mg라는 중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받습니다.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 얘는 계속 받고 있죠. 근데 F라는 힘은 위쪽으로 받아서 여기 P점까지만 F가 받고 그 다음부터는 푹 쏴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F가 없어진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mg라는 중력만 계속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m이란 물체라고 한번 해보고요. 이제 지면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는 mg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F라는 힘이 작용하다. 일단 F라는 것이 mg보다는 우선은 커야 되겠죠. 작으면 얘 어떻게 들어 올릴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쏴줄 거예요? 맞죠? 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P점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된다? F라는 힘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이쪽으로 mg만 작용하겠죠. 이때 조건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어떻게?
이 힘을 받아서 h만큼 이동을 한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여기가 3h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얘가 정지할 때까지 여기 계속 잡아당기는데 이만큼 올라왔어요. 얼마만큼? 2h만큼 올라왔다는 내용이 되겠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국에는 정지가 됐다. 이게 조건인데 보세요. 거리적인 조건이 있었죠. 그럼 아까 봤던 세 가지 일과 에너지 조건을 첫 번째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처음에 운동 에너지 얼마? 0이죠. 거기에 얼마만큼 일해줬습니까? F와 그 다음에 mg가 서로 반대니까 결국엔 얘에 작용하는 합력은 뭐죠? 그렇죠. F가 더 크니까 F 빼기 mg라는 합력, 결과적인 힘으로 얼마만큼의 일을 해준 거예요? 이 결과적인 합력이 얼마만큼 얘 끌어준 거예요? h만큼 끌어준 거죠. 그래서 h만큼 일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요 지점까지, 즉 여기까지. 운동 에너지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때 속도를 V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이때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조건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 조건 한번 볼까요? 그럼 이 조건에서 이제 F라는 것만 사라진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때 초기 조건은 뭐였다? 그렇죠. 얘가 가지고 있는 2분의 1 mv 제곱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는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 mg라는 애만 일을 하죠.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mg에 얼마만큼 일했어요? 얘가 얼마만큼? 2h만큼 얘가 일을 해준 거예요. 즉 얘의 잠재력을 뺏어가는 거죠. 얘의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이 mg라는 것이 2h만큼 계속 작용하면서. 그랬더니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결국엔 0이 됐더라. 이게 끝났죠. 끝난 거예요. 그럼 보세요. 2분의 1 mv 제곱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걸 이쪽으로 넘겨주면 2분의 mv 제곱이라는 것은 2mgh가 되겠죠. 그럼 요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같은 거니까. 자, 보세요. 여기다가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2mgh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면 끝났죠. h 양변으로 나눠주면 F라는 것은 F 빼기 mg가 2mg니까 F 여기 mg 넘겨주면 3mg가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중력 크기의 3배이다. 맞는 내용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서 그렇지 그냥 이거 여러분 한 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 이렇게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한번 풀어볼까요? 두 번째 조건으로 시간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죠.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이 문제로 푸는 게 굉장히 간단한 거죠. 왜냐하면 시간의 조건이 주어졌지만 여기서부터 얼만큼의 시간으로 힘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으로 힘을 받았는지 그 시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요. 하지만 할 수 있죠. 한번 볼까요? 자, 지우고 해볼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초래요. 그럼 여기 처음 속력 얼마? 출발할 때 0이죠. 나중 속력 우리가 V로 잡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V로 출발해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다시 정지가 0이죠. 그럼 0에서 V, 여기까지의 평균 속력, 이 구간 동안의 평균 속력은 얼마입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0하고 V니까. 그렇죠. 2분의 V라는 평균 속력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V에서 0이니까 처음 속력 V, 나중 속력 0이니까 평균 속력 얼마? 2분의 V. 평균 속력이 여기 두 구간이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H만큼 이동을 했고요. 여기는 EH만큼 이동을 했어요. 평균 속력이 같아요. 그런데 2배만큼 얘가 더 거리를 이동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속력은 같은데 2배만큼 더 갔을 때는 시간이 2배만큼 더 길었다는 얘기죠. 3초에서 얘보다 얘가 2배만큼 시간이 길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얘는 1초 동안 힘 받았다는 얘기고요. 여기까지. 얘는 얼만큼? 2초 동안 힘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초라는 것을 우리가 평균 속력을 구해서 여기까지는 1초 받았고 여기까지 2초 받았다.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이제 연습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말고요. 예. 처음부터 선생님도 뭐 잘했을까요? 선생님도 여러분들만 고등학교 때 뭐 물리 선생님 있으면 이러고 있다가 뭐 선생님 뭐라 그러면 저게 뭐야 이러고 있었죠. 그렇죠? 지금은 아니죠. 그렇죠? 저거 평균 속력으로 하면 시간이 1대2로 딱 나눠져. 이게 딱 바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는 이게 거리에 대한 조건을 말고 1초고요. 2초예요. 시간적인 효과를 우리가 나타내 보게 되면 결국에는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죠. 그런데 얼마만큼의 충격량을 받았습니까? F 빼기 mg라는 합력으로 1초 동안 받았더니 결국엔 얘 운동량은 질량이 m이고 그 다음 여기의 속력, 있죠? 여기 도달했을 때 속력은 V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나 보죠.
MV라는 처음에 여기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MV라는 그런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충격량을 받게 돼요. 어떤 힘에, 그러니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mg라는 힘으로 몇 초 동안 2초 동안 받았더니 결국엔 운동량이 어떻게 돼요? 속력이 0이 돼 버리니까 속도가 0이 되니까 0이 돼 버리죠. 끝났어요. MV라는 것은 EMG라는 것을 나타냈고 그것이 바로 요거 MV가 똑같으니까 이걸 그냥 EMG로 쓸게요. EMG. 이거 0이니까 신경 안 쓰면 F 빼기 MG는 이거 곱하기 1이니까 이것도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EMG. 맞죠? 그럼 F는 얼마? 넘겨주면 3mg.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제일 이제 귀찮은 작업인데 가속도로 계산하는 거죠. 사실은 이 시간에 대한 정보보다 거리의 정보가 주어지면 에너지 방법을 푸는 게 이제 제일 최고고요. 가속도로도 할 수 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여기 1초, 2초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합력, 자 한번 계산해 봅니다. 결국에는 합력이 다 구해졌죠, 여기는. 합력이 얼마예요? F 빼기 mg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질량으로 나눠주면 가속도 구해지죠? 가속도 얼마입니까? 그렇죠. 가속도 A라는 것은 F 빼기 mg를 질량 m으로 나눈 겁니다. 벌써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됐어요.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가속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합력은 어떻게 됩니까? mg죠. 맞죠? 근데 질량이 n이니까 가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g. 그렇죠? 뭐 g가 되는데 이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으면 마이너스 g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처음에 속력, 이제 속력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가속도가 있으니까. 처음 속도 0이었죠. 그렇죠? 거기다가 얼마의 가속도로 m, f 빼기 mg라는 가속도로 몇 초 동안? 1초 동안 운동을 했더니 나중 속도 v가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해가죠?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v라는 속력이 처음 있었어요. 나중 속도 구하는 거예요. v라는 처음 속도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g라는 가속도로 마이너스 g라는 가속도로 2초 동안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 속도는 0이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v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2g가 되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 또 똑같이. 자, 2g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해 볼까요? 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1 신경 안 써도 되죠. 곱한 거. 양변 n 곱해주면 f 빼기 mg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2mg가 되죠. m 사라지고 여기 m 곱했으니까. 그럼 넘겨주면 f는 얼마? 3mg. 똑같죠.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물리죠. 이 방법을 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이 방법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법 위에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이제 물리는 끝나는 거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문제들 한번 해결해 볼까요? 이제 2번은 맞는 내용 되겠고 Q점에서 놀이기구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F가 아닌 양과 같다. 보세요. 얘 그냥 중력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얘 이만큼 장전시킬 때 뭐 F라는 것이 어떻든 여기까지만큼은 힘을 받긴 했지만 결국 F라는 것으로 우리가 힘을 줬더니 이만큼 장전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F에 의해서 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양과 같다. F가 없었으면 당연히 여기까지 포텐셜 에너지 어디서 나와요? 당연한 얘기죠. 맞는 내용이고요. P점에서 Q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P에서 Q점까지는 받는 힘은 중력밖에 없죠. 그때 가속도의 크기는 감소한다? 아니죠. 중력 가속도 얼마? G라는 걸로 꾸준하게 계속 일정한 가속도 아래로 얼마? 10씩 여기 이동하는 동안 계속. 그렇죠? 아래로 10씩 가속도가 생기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크기는 감소가 아니고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 별표 3개 쳐보고요. 이거를 다양한 세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이런 걸 이용해보면 결국에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문제 완전 똑같은데 놀이기구 말고 무슨 뭐 야구공을 던졌을 때 이렇게 바꿔놔도 새로운 문제처럼 여러분들 느껴질 거거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 6번 문제네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도 간단한 문제죠.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분석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질량이 각각 m하고 3m이고요. 도르래로 연결했대요. 이거 풀어주면 그냥 서로 잡아당기는 끌기 문제 된다 그랬죠. 높이가 h와 3h가 되도록 손으로 줄을 잡고 있었대요. 자, 여기서는 이 상태에서 당연히 손이 없으면 얘가 더 무겁잖아요. 얼마 받아요? 3mg 받고 여기는 mg 받으니까 합력이 어떻게 돼요? 2mg만큼 차이 나죠? 그럼 이쪽으로 내려올 텐데 손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정지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나는 손을 가만히 놓았을 때
A, B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자, 높이가 같아질 때 순간을 나타낸 거다. 그렇죠? 뭐 도르래의 마찰, 뭐 공기장 이런 거 무시했을 때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뭐 이렇게 막 풀어헤치고 이런 거 안 하고 바로바로 해결해 줄 텐데 우선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이거 이렇게 풀어헤쳐 주면 결국은 이 얘기죠. M 있고요. 3M 있고요. 중력 때문에 얘는 mg 받고요. 중력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3mg 받아야 돼요. 그럼 결국엔 이것도 뭐냐? 한 물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물체 운동으로 볼 수 있죠. 4m짜리에 합력 얼마? 이쪽으로 2mg 받은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되겠죠? 그래, 이 내용이에요. 뭐 가속도구에서 계산하면 되는데 우선 문제 한번 볼게요. 가에서 줄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mg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얘가 이 상태에서 지금 손을 잡고 있어서 정지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A만 보게 되면 얘를 만약에 끊어놨으면 얘는 mg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끊어져요. 지금 얘가 손을 잡고 있어서 얘가 그대로 정지했다는 얘기는 이 mg에 해당하는 합력이 똑같은 합력이 여기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하면 얘는 더 위로 끌려올 거고 mg보다 작은 힘이 존재하면 얘는 밑으로 슬슬슬 내려오기 시작할 거라고요. 효과가 나타나니까. 즉 결국엔 여기 뭐다? 그렇죠. 장력이 mg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정지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장력이 mg면 이쪽에 대한 장력도 mg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만 보게 되면 결국엔 합력은 이쪽 mg, 얘 3mg니까 2mg의 효과가 이쪽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정지해 있죠. 그게 무슨 얘기다?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얼마? 저 그림이 좀 지저분한데 선생님 여기다 그릴게요. 이쪽 방향으로 얼마? 2mg만큼 힘이 작용돼서 결국엔 이쪽 합력과 이쪽 합력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2mg의 근원은 뭐다? 손이 내가 2mg만큼 들고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장력을 구하는 거니까 mg가 맞고요.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순간 A의 속력은 요거라 그랬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높이가 h에서 3h인데 얘가 그러면 h 올라갔을 때 얘는 h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2h로 똑같은 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약간 센스인데, 그렇죠? h만큼 올라갔을 때 얘는 어떻게 되는데 h만큼 내려오니까 이때는 바로 h만큼 운동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거리에 대한 조건이 나왔으니까 우리 일과 에너지 정의로 그냥 한 번에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4m이라는 물체가 2mg라는 힘을 받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런데 이 효과가 얼마만큼 지속됐다? 얼마만큼? h만큼 지속됐을 때 과연 이 4m이라는 애의 상태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2mg만큼 올라온 건 맞는데 얘는 얼만큼? h만큼 갖고 얘도 h만큼 갔으니까 이 덩어리가 h만큼 운동을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보세요. 처음에 정지해 있었죠. 운동 에너지 없었습니다. 거기에 일을 해줬어요. 뭐가? 2mg라는 힘으로 h만큼 일을 해줬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운동 에너지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질량이 4m이죠. 그렇죠? 질량이 4m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4m이 돼야 된다. 요것만 이제 여러분 주의하면 되죠. 결국엔 덩어리는 4m짜리니까. 그렇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끝나요. 뭐 영어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2m, 4m 해주면 여기 2 남고요. 요거 1 되니까 자 v제곱은 얼마가 되죠? 예? 계산은 어려운가요? 그렇죠? 어렵죠. 예. GH가 되니까 V는 GH. 계산 틀리면 너무 억울해.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 되겠죠. 맞습니까? 예. 자, 나와 같은 순간까지 감소한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 A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원래는 자, 얘만 있으면 얘가 여기서부터 떨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장전된 것이 풀리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증가해야 되는데 얘를 매달고 있거든. 그러니까 원래 지가 증가할 만큼 얘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가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원하는 만큼 증가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래서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운동 에너지가 원래 받아야 되는 것보다 줄어든 거죠. 얘 때문에. 그럼 얘 볼래요? 얘는 지금 힘에 의해서 장전되고 있죠. 장전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 에너지는 줄어야 되죠. 장전되면 될수록. 그런데 얘는 얘가 빨라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속력이 두 개가 같으니까 얘도 올라가면서 점점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장전이 되면서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하면서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 역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죠. 대신에 얘가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는 만큼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만 얘 따로 보게 되면 얘 때문에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고, 맞죠?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얘 덕분에,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늘어나는 겁니다.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내용 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도 맞네요. 니은도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이 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인데 43쪽이네요. 요거 여러분들 별표 5개. 5개. 답을 쓰는 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꼭 풀어봐야 돼요. 여러 번 풀어봐야 돼요. 자, 두 물체가 있는데요. A, B를 마찰을 무시할 수 있고 수평면 위에 놓고 일정한 크기입니다. 일정한 크기, 일정한에다 체크해두고 F로 동시에 같은 시간, 자 같은 시간 체크해두기 바랍니다. 이때 A, B가 A보다 계속 앞서가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인 거예요. 그럼 결국엔 뭐냐면 같은 힘으로 같은 시간 동안 충격을 줬다면,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힘을 준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 그렇다면 얘들의 운동량이 변하는 건데 얘가 훨씬 앞서갔다는 얘기는 더 멀리 갔다는,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힘에 대한 효과가 더 강렬하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얘가 얘보다 질량이 이거는 뭐죠? 이거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상한 게 들어있네. A가 왜 들어있죠? 자, 얘가 B가 더 A보다 어떻게 질량이 작다는 거죠. 코끼리랑 개미를 밀었을 때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시간 동안 내가 힘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미가 훨씬 더 운동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게 맞는 내용. 그러니까 이게 질량은 B가 A보다 작다.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구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이 둘을 한번 우리가 2번과 3번을 묶어주고요. 4번과 5번을 묶어줘서 이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자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같은 시간 동안에, 자, 두 개가 같은 시간이에요.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더 크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충격량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힘으로 얼마만큼 시간 동안인데 같은 시간 동안 같은 힘을 했기 때문에 이 둘이 받은 충격량은 어떻게 된다? 같다는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D 한번 볼래요? 3번. 자, 받은 일의 양은 A가 B보다 더 크다 그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일은요. 힘이란 것과 어떤 거? 이동 거리에 대한 누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용주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그럼 일을 시켰는데 코끼리건 개미건 상관없이 똑같은 힘으로 했다고 했을 때 지금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옮겼어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옮겼다고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보잖아요. 물론 이거는 코끼리 아니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물리는 뭐라고요? 결과만 본다니까요. 일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한 거죠. 되겠죠? 물론 힘이 지금 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요. 얘는 훨씬 더 많은 이동거리를 갔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딱 봤을 때 얘가 일 많이 했군 이건 거예요. 나중에 따져보면 아유 네가 코끼리를 하느라고 힘들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조금 이제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그 사람을 좀 다독여 줄 수는 있겠지만 결과만 봤을 때는 얘가 일 많이 했군 이래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개념, 일과 에너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의 개념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건 더 크다. A가 더 큰 게 아니고 B가 더 큰 거예요. B가. 일 더 많이 했네? 그냥 이래 버리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두 가지는 똑같이 거리가 똑같은 경우에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A와 B가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같은 거리를 이동했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훨씬 더 이동거리가 많죠. 그러면 얘가 요만큼 올 때 얘가 요만큼 왔을 때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요거 이제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보세요. 얘 코끼리고 개미예요. 똑같은 힘을 줬다고 한번 해보죠. 그렇죠? 똑같은 힘을 줬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는 훨씬 더 멀리 가는 애인데 똑같은 위치까지 오려면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얘보다는 짧게 걸렸겠죠? 코끼리랑 개미를 동시에 막 힘을 줘서 미는데 코끼리 해서 이만큼 올 때 개미는 하고 밀면 되잖아요. 똑같은 힘이었다면. 아니면 시간을 똑같이 주었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죠? 코끼리는 어떻게 되죠? 하면서 똑같은 시간 동안 여기까지 밀었으면 개미를 미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아주 굉장히 작은 힘으로 똑같은 시간 동안 밀면 되니까 해 하면서 밀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작았거나 얘가 같아졌으면 힘을 줄이면 되는 거고 힘이 적게 들었을 거고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만약에 힘이 똑같았다면 시간은 금방 걸렸을 거 아니에요. 슉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다? 둘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얘랑 똑같이 맞춰주는 거리를 똑같이 맞춰주려면 어떻게 된다? 힘이
그러니까 힘이 작거나 아니면 시간이 작게 걸렸으니까 충격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된다? 적었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얘는 충격량을 적게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문제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충격량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운동량의 변화량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은 A가 큰 거죠. A가 큰 겁니다. 그래서 A가 큰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서만 혼동돼요? 여러분 또 많이 혼동되는 게 이런 거죠. 운동량 변화량은 얘가 더 크죠. 운동량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충격량이 얘가 더 큰 건 맞겠는데 그럼 운동량 변화량은 별로 운동 안 한 거 아닌가요? 자, 주의. 속력만 또 우리가 감안하면 안 돼요. 운동량이라는 거는 질량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죠.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질적인 개념이에요. 코끼리를 같은 거리 밀어줬어? 그러면 야, 얘 충격 많이 줬겠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이게 자꾸 이제 혼동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혼동하는 게 이제 좀 이게 틀에 박혀 있거든요. 속력 변화가 크면 대부분 운동량 변화가 크다라고 생각만 하는데 질량에 대한 고려도 있는 게 바로 운동량이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B가 A보다 크다 그랬는데 같은 거리 이동했습니다. 같은 힘을 줘서 같은 거리 이동했다. 그럼 뭐죠? 결과는 똑같은 거죠. 똑같이 일했네? 일은 우리가 양으로 본다고 했죠. 똑같이 일했네? 그럼 어떻게 된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생기죠? 그건 어떻게 된다? 같은 거죠. 되겠죠? 굉장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코끼리건 개미건 이런 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3쪽에 있는 2번 문제입니다. 수평면에 체크, 정지.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습관이 좀 들어야지 여러분 실수 안 합니다. 정지돼 있고요. 그 다음에 5kg의 물체를 수평방울 F를 작용하여 물체를 이동시키는 걸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F의 크기를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힘하고 거리 있으니까 이것의 면적은 뭐 한 1이다.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 거리적인 요소가 나왔죠. 그럼 내가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만큼의 이동 거리를 이걸 뭐 이제 S라고 쓴다면 그것이 뭐 한 1의 양이 되겠고 그것은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더라. 이것이 합력일 경우에는. 그렇죠? 이 얘기예요. 근데 물체가 3m를 이동하는 동안에 받은 일의 양은 30줄이다. 그러면 사실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무작정 이 그래프에서 넓이가 바로 한 일의 양이다의 의미가 아니라 보세요. F 곱하기 S에서 자, F가 20이죠. 그 다음에 1초예요. 1초 동안 받은 일의 양을 계산할 때 그럼 여기 F가 20에서 10으로 지금 변했어요. 그럼 뭐 대입할래요? 20 대입할래요? 그러면 10은 뭐야? 10 대입할래요? 그럼 20은 뭐고? 중간 대입할래요? 그거죠. 그러니까 얘가 변하고 있을 때 얘 대표값을 우리가 적는다. 왜? 결과적으로 똑같다 그랬죠. 그게 뭐였죠? 평균이에요. 그럼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냐? 20과 10의 절반값이 두 개 더해서 절반하면 얼마죠? 그렇죠. 15잖아요. 그래서 15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1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15줄이 나오죠.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그래프의 넓이, 그러니까 밑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삼각형에다가 이제 사다리꼴이잖아요. 이거 다 넓이 구해서 뭐 사다리꼴도 2분의 1 나오죠? 삼각형 구하는 것도 2분의 1 나오죠? 그게 평균, 원래는 평균을 계산하는 거고 그 평균의 계산값을 우리가 1의 양을 구한 겁니다. 이거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도 귀찮다 이제. 나는 이제 다 알아. 다 알아. 그럼 그냥 귀찮아. 그냥 기계적으로 막 넓이 구해도 좋지만 그게 처음부터 이게 밑넓이는 한 1의 양이다. 이건 암기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일정한 힘이죠. 10으로 받아서 얼만큼? 1만큼 밀어줬어요. 10이라는 걸로 1만큼 누적시켜줬으니까 한 일의 양은 10줄이 되겠고 여기 보세요. 10하고 0이죠. 여기 10이었다가 0으로 지금 뭐 힘이 줄었죠. 일정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평균값이 얼마가 되죠? 5가 되겠죠. 5라는 걸로 또 1만큼 밀었으니까 5줄이에요. 그래서 3m 동안 이동하는 건 얘네들이 다 누적된 거니까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30줄 맞는 내용 되겠고요. 맞죠? 그 다음에 지금 1m에서 2m까지 이동하는 동안 힘 F의 인류는 일정하다. 자, 요거 여러분들 별표 하나 치고요.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힘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1에서 2까지 일정하죠. 그럼 힘이 일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경우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F는 ma인데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가속도 그래프하고 대등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개형만 보게 되면 가속도가 일정하면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된다? 가속도가 계속 더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속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힘을 안 가했다면 그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지만 같은 힘으로 밀더라도 계속 힘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이 빨라지니까 인륜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우리 인륜은 파워죠. FV죠. 기억나죠? 푹팍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은 일정하다 하더라도 속력이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인륜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거죠. 많이 틀립니다. 그다음에 자, 3m 위치에서의 속도의 크기는 1m 위치에서의 속도의 크기의 2배이다. 이거는 뭐냐면 에너지를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3m 위치에서 최종 에너지 갖는 것은 30줄이고요. 그 다음 1m 위치에서는 15줄입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엔 에너지 차이가 2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속도의 크기도 2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라는 개념은 운동 에너지였죠. 그럼 운동 에너지의 전체 값은 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요. 이 값 자체가 얘가 2배가 더 크다는 얘기는 속도란 것은 제곱이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거 제곱을 띄워주게 되면 2배가 아니고 루트 2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마 중학교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죠. 기억나죠,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내용 풀어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게 되면 정지에 있는 질량이 m인 수레, 자, 정지 체크해 줘야 되겠고요. 일정한 힘 F, 일정에다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여기 구하는 건데 한번 보죠. 보세요. 바로 나왔네요. 일정한 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속도는 증가하잖아요. 일정하게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일정한 힘. 가속도가 일정하면 그렇죠? 어떻게 된다? 속도는 증가하고 그럼 변이는 어떻게 된다? 더 증가한다.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0에서부터 t까지 수레가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어요. 이동 거리는 처음 속력 0, 나중 속도 보니까 평균 속력 얼마? 2분의 0 플러스 v가 되겠죠? 거기에 시간 t 곱해주면 이동 거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2분의 vt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F가 한 1의 양과 같으므로 1의 양은 2분의 1 mv 제곱인데 그 1의 양을 구하라는 거죠. 운동 에너지를 여기서 지금 1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요게 우리가 뭐 구한 거였죠? 이동한 거리죠. 그러면 힘이라는 건 F고요. 일정한 힘이라고 했으니까 F 일정하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가 이거니까 2분의 VT를 곱해줘 버리면 힘과 이동 거리 그것이 바로 1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이것이 에너지다. 그죠? 1 에너지 정리입니다. 운동 에너지.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문제도 보세요. 이거 1에 대한 문제와 일률에 대한 문제를 혼합시킨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이 모양에서 자, 여기 체크해 보세요. 가와 같은 나는 동일한 물체를 연직으로 가와 같은 속력으로 자, 얘도 끌고 있는데 예를 들어 V라고 끌고 있으면 얘도 V라고 끌고 있어요. 잠깐만 상식적으로 누가 먼저 일 끝낼까요? 얘가 먼저 끝내죠. 거리가 짧잖아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 좀 이제 감이 잘 안 잡히면 화끈하게 좀 바꿔보세요. 빗면을 갖다가 자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막 길게 한번. 그럼 여기서부터 똑같이 이렇게 빗면을 여기 나와 있는 준대로만 하지 말고 이왕 빗면이면 더 화끈하게. 그럼 거리가 더 화끈하게 길어진 거 느껴지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같은 속력이라면 얘가 여기서 오는 것보다 얘가 여기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즉 얘가 일을 더 빨리 끝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얘가 일을 더 빨리 끝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짧아졌다는 얘기는 그렇죠? 시간이 더 짧아졌다는 얘기니까 얘가 더 힘을 많이 썼다는 얘기죠. 얘보다 힘이 더 셌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럼 이제 해결이 되죠. 자, 물체 한 일의 양은 같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의 양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얘는 힘을 많이 썼어요. 하지만 이동거리는 어떻게 된다? 짧다. 근데 거리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대신에 얘는 얘보다는 힘을 적게 썼지만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얘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양은 같다. 그래서 일의 그렇죠. 양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게 바로 여러분들 일의 원리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일에 대한 문제가 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니은 물체 작용한 힘의 일률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얼마만큼의 일을 얼마만큼 시간으로 했느냐, 세기, 강도라고 얘기했죠. 일의 효율이기 때문에. 아니면 얼마만큼 힘으로 얼마만큼 속력으로 했느냐, 푹팍이냐, 그렇죠? 요겁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일은 똑같이 했죠, 얘네들이. 일은 똑같이 했지만 시간은 나가 더 짧게 걸렸겠죠. 그러면 일률은 커지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벌써 완성을 해버렸잖아요. 일 잘하는구만 이겁니다. 그렇죠? 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속력은 똑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얘는
이거를 더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힘이 가보다는 나가 더 커야 되겠죠. 얘가 더 큰 거죠. 그럼 이게 얘가 커지니까 역시 인류는 크다. 그래서 인류는 같다가 아니고 나가 더 훨씬 큰 거가 되는 거죠. 되겠죠? 그 다음에 물체를 끌어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같다가 아니고 당연히 어떻게 된다? 나가 이번엔 더 짧은 거죠. 시간이 짧게 걸려야 일을 잘한 거잖아요. 숑 하면 되는데 얘는 숑 이러면서 올라오는 거니까. 아니 이게 속력이 똑같다니까. 속력은 똑같은데 잘못됐다. 속력은 똑같은데 숑 하고 올라오고 얘도 숑 하고 올라오는데 얘는 숑 하고 끝, 얘는 숑 하면서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넘어가네요. 76쪽으로 가서 우리가 대단원 문제, 또 같은 개념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차근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처음에 정지 체크해 주고요. 일정한 힘의 크기, 지금 나와 있죠. 8뉴턴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10m 지면서 물체의 속도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정지했으니까 운동에너지 0일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8이라는 힘으로 10m 이동했으니까 결국에는 80줄의 에너지를 가질 거예요. 얘가 이제 얘의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최종 운동 에너지. 그럼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는 2분을 했는데 질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4kg이라고 되어 있네요. 4 곱하기 V 제곱이 80이 돼야 되니까 요거 이제 없애주면 40. 그래서 V라는 것은 얼마? 루트 40이 돼야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루트 10. 여기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입니다. 마찰 없고요. 그 다음에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처음에 속도가 V. 이번에는 처음이 정지가 아니에요. 자, V 체크. V 체크. 그리고 전동기를 사용해서 일정한 힘 F로 이동을 시켰어요. 운동 방향으로 끌었더니 여기 보면 S만큼 끌었다고 돼 있네요. 이때 최종 물체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3배가 됐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처음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2분의 1 mv 제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얘가 1 해줬습니다. 얼마만큼? 보태줬죠. 1을 F란 힘으로 S만큼. 그랬더니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될 텐데 처음 운동 에너지의 3배래요. 처음 운동 에너지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3배. 이거예요. 곱하기. 그럼 이걸 이렇게 쓰면 되겠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해준 일의 양은 얼마냐 하면은 결국엔 요거 양변에 요거 빼주면 2분의 2 mv 제곱이니까 mv 제곱만큼 내가 일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산수 같잖아요.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내가 이만큼 더 해주니까 얘 이렇게 된다 이거거든요. 그죠? 예, 그겁니다. 자, 그러면 물체가 S만큼 이동했을 때 물체의 속력은 이거라고 그랬는데 보세요. 요거죠. 그럼 요 운동 에너지를 다시 바꿨으면 2분의 1에다가 운동 에너지 형태로 m 곱하기 3v 제곱이 돼야 되는 것이요. 요것이 최종 속력 v 다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속력 v 다시라는 것은 원래 속력으로 표현하면 3v 제곱이 되니까 요 최종 속력의 제곱이라는 것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없애주게 되면 루트 3v가 되는 거라서 요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S만큼 이동하는 동안 전동기가 한 일의 양은 선생님 구했죠? 예, 요거 맞는 내용 되겠죠. 그 다음에 물체가 S만큼 이동하는 동안 전동기의 평균적인 인류를 구하래요. 자, 인류를 구하려면 우리가 속력을 구하게 되면 되겠죠. 맞죠? 힘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V를 구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V가 처음에 V에서 루트 3V로 바뀌었죠. 근데 일정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다 뭐 넣어줘야 돼요? 평균값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평균 계산하기 쉽잖아요. 2 절반을 끊어주면 되죠.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의 절반. 요거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인류는 F 곱하기 2분의 V 플러스 루트 3V니까 전혀 이거랑 관련 없는 답이 되죠. 그래서 D것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까요? 15번 문제입니다. 자, 전동기로 일정한 속도, 자, 체크. 맨날 똑같아요. 이제 여러분 좀만 연습하다 보면 충분히 될 텐데. 일정한 속도로 V로 끌어당기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래서 이제 S만큼 끌었다는 겁니다. 자, 물체가 S만큼 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 일정한 속도래요. 얘가 만약에 중력에 의해서 장전을 하게 되면 점점 운동 에너지는 줄어야 되는데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가 안 되죠. 즉,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는 줄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일정해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점점 얘가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역학적인,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는데 운동 에너지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얘가 전체적으로 늘어난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증가는 안 하죠. 왜냐하면 속도가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값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mgs만큼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s가 아니죠, 여러분. 포텐셜,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높이죠, 높이. 그러니까 s만큼이 아니고 요거에 대한 요 높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빗면에 세타를 안다면 높이는 뭐에 해당하죠? 여기 높이는 그렇죠. 사인 세타라 그랬죠? y 값이니까 거기까지는 구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만 맞는 내용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동량 문제인데요. 자, 운동량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맞는 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지금 운동량이니까 사실은 mv인데 질량이 일정하다면 결국에는 v 시간, 속도와 시간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A 구간에서 가장 크다고 그랬는데 맞는 내용이죠. 보세요. 처음 속도 여기고 요 A 구간은 나중 속도 이거니까 속도 변화가 크게 나타났죠. 그건 힘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힘을 안 받으면 속도 변화 없어야지. 그냥 일정해야지. 가장 강력하게 변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가 생겼고요. B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차이 요만큼 얘는 이만큼 얘는 없고 그러니까는 R자임의 크기는 A 구간에서 가장 크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 B 구간에서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다. B 구간은 지금 속도 변하고 있잖아요. 느려지잖아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C 구간에서 가장 크다 그랬는데 C 구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정하죠. 뭐가? 운동량이 일정하다. 속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힘이 작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충격량은 암만 시간이 지나더라도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충격량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볼링공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운동량의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죠. 내가 관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잘못된 내용이죠.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입니다. 이건 중학교 때도 많이 봤던, 그쵸? 우리 중학교 때는 이제 위치 에너지, 이게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위치 에너지가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다.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관계. 그래서 그 둘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여기서 정지해 있대요. 다행입니다. 얘가 여기 속력이 있었다면 얘가 또 요 포텐셜 에너지뿐만 아니라 요 위치에서도 운동 에너지가 있었을 텐데 정지했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이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요 절반인 지점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보죠. 이만큼 장전했어요. 중력에 의해서. 그때 그냥 우리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100으로 잡으면 장전이 풀렸습니다. 얼마만큼? 절반 높이까지 했으니까 장전이 얼만큼 풀린 거예요? 절반만큼 풀린 거죠. 그럼 이때 포텐셜 에너지 50이고 그럼 나머지 50이 어디로 갔다? 그렇죠. 얘의 운동 에너지로 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장전이 완전히 다 풀렸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 100이라는 장전이 다 풀리면서 얘는 100% 100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맞죠? 자, 한번 볼게요. 자, V를 계산하라 그랬네요. 이때 V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처음에 이건 어떻게 되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mgh인데 이것이 결국엔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이 제곱이죠. 계산해주면 EGH가 되겠죠. V는 루트 EGH가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걸 H로 바꿔서 대입하면 이거 맞는 내용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Q점에서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비는 어떻게 됩니까? 1대1이죠. 50대 50이니까. 그래서 1대1 맞는 내용 되겠고요. R점에서 운동 에너지, Q점에서 운동 에너지 비는 어떻게 됩니까? R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100이고 Q점에서 운동 에너지 5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2대1이 되겠죠? 예, 2대1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안 어렵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 문제들 다시 한번 꼭 되짚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풀어봐야 됩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